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재웅입니다. 오늘은 제 짝꿍인 장대진 멘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주 방송을 진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대박플러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박플러스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시장 정리는 물론 그리고 다음 주를 옳게 할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많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종목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한 주간의 시장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올케어 마켓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 정리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양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연을 해서 이번 주 시장을 전망을 할 때 거래소가 2100선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종가 2143이죠. 그래서 2100선 2011년 이후에 가장 또 저항 라인이었던 2100선 위쪽으로 넘어본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그 이후로는 2100선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15년 4년 만에 2100선이 돌파가 되면서 다이렉트로 2143까지, 그러니까 주중으로 본다고 하면 주중 최고가로 종가가 최고가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2144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주중에 종가가 거의 고가인 수준으로 마감을 하면서 2011년 7월,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에 2200을 찍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8월 달에 있었죠. 8월 달에 있으면서 1600선까지 급락한 이후에 4년 동안에 이 1800에서 한 21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이번 주에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최근까지도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주부터의 2050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 2100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소 시장도 이제 코스닥이 못지않은 강세장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 2100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동력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외국인들의 또 유럽의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풍부한 이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발목을 잡았던 기업들의 실적,
뭐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주요 기업들, 업종 대표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기대치가 이제 낮아져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는 작년에 부진한 부분을 좀 탈피하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실적 그리고 저금리죠. 네. 금리, 국내의 이 저금리 상황. 뭐, 지금 사상 유례 없는 1.75, 1%대 저금리, 뭐, 이것이 이제 뭐 0%대다, 제로금리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1%대 저금리 상황이, 이 주식시장이 21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이 3대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3대 원동력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유럽의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전은, 턴어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금리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1.75인데, 여기서 뭐, 더 내리냐, 뭐, 동결하나, 이런 분위기이지,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 저금리, 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시를 바치고 있는, 증시의 이 돌파, 2100선의 돌파를, 원동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인들이, 조만간에 뭐 약해질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역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이죠. 동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저 8, 9천대에서 지금 19,000, 2만 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거의 100% 이상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중국 시장이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서 지금 4,000포인트, 1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장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도 저들만큼 해줬으면 한다 하는 기대감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뭐 우리가 그들보다도 약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4천 가는 것이죠. 뭐 그것이 이제 지금은 뭐 희망이겠지만은 앞으로 좀 현실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었으면,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연일 주봉인데요. 주봉도 최고가를 뭐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고,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을 보면은 5일 이평선을 뒷받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속도가 지금 가팔라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또 7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코스닥의 700선 돌파, 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이 뭐 지표를 잠깐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거래소 쪽은 뭐 상당히 많이 최근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 899억,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거래소 시장을 대비를 해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거래소 시장으로 환산해보면 한 9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8, 9천억 정도를 팔았다. 거래소 시장에서 8, 9천억 팔았다고 상당히 많이 판 거죠.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899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 팔았다는 것은 상당히 매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들이 그걸 받아내면서 지수를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과거에는 물량들이 나오고, 외국인 물량이든 기관 물량이든 코스닥 물량이 나오면은 지수가 꺾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밀리지 않는다. 이것은 증시에 이제 풍부한, 코스닥 시장에 또 풍부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 그만큼 증시 주변의 자금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끈 것은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또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두 업종의 상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뭐 과열 논란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쪽에 상당한 매수세가 쏠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새
얻은 것이 고점이다.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가고 있는 장이니까. 그래서 이 코스닥 강세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700선 돌파하고 안착하는데 뭐 또 주안점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2008년 이후에 뭐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 시장에 좀 최근에 좀 틀려진 모습은 과거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거래소 시장이 갈 때에는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 거래소 시장은 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시장을 이끌 만한 자금이 안 됐다는 것이죠. 유동성이. 지금은 틀립니다. 그죠? 네. 코스닥 시장도 가고 거래소 시장도 가고 최근에 거래소 시장이 고점 돌파할 때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도 양쪽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동성의 힘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외국인 글로벌 자금의 효과 그리고 국내의 저금리 효과 이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주 중에 또 이슈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외 이슈 중에서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죠.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올해 연간 GDP 성장률 목표를 7% 선을 잡고 있는데요. 1분기 때에 6%대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도 시장에서 많았었고요. 그것이 이제 발표됐을 때는 딱 7%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 시장 예상치 보다 뭐 쇼크 수준 이것은 아니죠. 7% 정도를 맞췄으니까 어쨌든 7% 정도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성장률이 커졌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지금 정책 당국의 기조가 내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이 화장품주를 비롯한 또 유아 뭐 이런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화장품에서 또 이런 중국의 시장을 유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으로 좀 넓어지고 있는 그래서 중국의 내수에 좀 국내 시장 테마주들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종목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액면 분할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액면 분할 효과 그리고 화장품주의 성장 이것이 이제 사상 최고가 뭐 유례 없는 지금 391만 원이죠. 주가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안주가 지금 391만 원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200만 원대 움직이던 주가가 39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뭐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역대 최고의 그 최고가는 SK텔레콤이었죠. SK텔레콤이 580만 원대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두 번째로 높은 주가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액면 분할 효과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뭐 오늘 400만 원 돌파를 못했어요. 오늘 최고가가 395만 8천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주가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주가에서는 크게 먹을 거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겠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좀 특징적이었던 건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수급 부분에서 보면은 수급 부분 잠깐 보죠. 수급 부분을 보면
오늘도 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왔죠. 이 기관들의 매도는 지난주 그 이전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부분이냐 보면은 펀드 환매 물량이죠. 오늘도 보면 그 기관들 좀 자세히 보면은 투신권이 1,900억을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1,000억을 샀지만 이 투신권 물량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형 펀드 물량이죠. 공모 펀드 물량이기 때문에 펀드 환매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중에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이 유동성들이 그 펀드 환매 물량을 무리 없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 이건 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은 지금 펀드들의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플러스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거래소의 상승 탄력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 리뷰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바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번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저희 종목 상담 신청은 서울경제 홈페이지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과 그리고 전화로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종목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중공업인데요. 네. 19,600원에 여기 20%거든요. 19,600원에 20%. 네. 예. 네. 근데 요거가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듣고 올라왔는데 네. 별로 18,000원대에서 지금 별로 많이는 못 올라온 것 같아서 요걸 들어갔는데 네. 중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 네. 예. 네. 19,600원에 20%라고 그러셨죠? 예. 예. 네.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왜 현대중공업 주가는 최근에 올랐는데 삼성중공업 주가는 왜 안 오르느냐? 예. 예. 그것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조선업이지만 예. 낙폭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빠지고 현대중공업도 빠졌지만 빠진 예. 폭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훨씬 많이 빠졌죠. 예.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오르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오일뱅크가 있죠. 예. 현대오일뱅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뭐 최고치라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뭐 요들 주가는 뭐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이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오른 이유는 분명히 현대오일뱅크의 효과도 있다. 삼성중공업은 그 정유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열사로. 그런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예. 삼성중공업, 조선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조선업황은 아직도 불황입니다. 예, 아직도 불황이고, 예. 그래서 이 조선업은 사이클을 타죠. 호황과 불황을 사이클을 타는데, 보통 이 주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주기 자체가. 그래서 예. 불황이 지금 이어진 지가 2012년부터 이어졌다고 하면, 그 2012년부터 쇠퇴기를 걷고, 그리고 13년, 14년 불황기를 걷고 있는, 지금도 걷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가면 회복기가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조선주들의 주가는 불황기 끝에 상승세를 시작해서 회복기 때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불황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선업의 회복기는 언제냐, 이것이 이제 주가가 언제 오를 수 있느냐,
키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올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역시 지금 수주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수주 현황. 조선업이 회복이 된다, 회복을 기대한다 이런 것은 수주 현황에서 알 수 있죠. 수주 현황에서 수주가 과거보다 많이 되더라. 이러면은 향후에는 조선업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업의 주가는 실적에 선행합니다. 실적은 조선주들의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좋다 이러면 팔아야 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조선업의 바닥은 이렇게 적자가 날 때가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 바닥권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예.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차트 한번 보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17,000원대가 저가고 한 지금 최근에는 18,000원에서 뭐 2만 원 초반 정도, 한 21,000원 정도를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상당 기간 지속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수주가 회복될 조짐이 좀 보일 때까지. 이 기간이 뭐 짧으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은 뭐 한 1년 가까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부터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바닥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뭐 짧으면 6개월, 길면은 한 1년 정도 그렇게 횡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 초부터라고 하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한 8, 9개월까지도 좀 더 횡보할 이런 횡보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이런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조선주들이 강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조선주들이 지금 너크래커 신세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독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황만 회복이 되면은 조선주들 주가는 뭐 따놓은 당상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치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장하고 중국 업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워낙 단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복기가 와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연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수주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업체가 이 수주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업이 회복되는 조짐, 뭐 이런 거 조선업이 회복되는 조짐은 중동 쪽이라든지 뭐 유럽 쪽 경기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이런 발주가 늘어나야겠죠.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조선주들은 기나긴 바닥 이 하향세를 접고 상승 반전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지금 구간에서 뭐 한 100%, 200% 정도 상승할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턴할 때까지 뭐 한 내년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목표 주가는 3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한 2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관 수급이 요새 조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급이. 기관 수급이요? 네. 예. 네, 그것은 이제 기관들이, 워낙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 삼성 중공업을 좋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 자체를 사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뭐, 조선업도 일부를 껴넣는 이 패키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 바스켓 매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편입부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바스켓으로 사는 것이죠. 한국 시장을 사는 것. 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전체에 뭐 한 50개, 뭐 한 1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비중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또, 너무 이 바닥권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한 21,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이상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이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그럼 그걸 종가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가상이죠?
네, 종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이냐고요? 그렇습니다. 17,000원이라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게시판 종목 한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보겠는데요. 차바이오 오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차바이오텍 17,700원에 30% 보유 비중이신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오늘 최근에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차바이오텍도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바이오텍의 강점은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 근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도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올해 좀 기대를 하는 것은 미국의 병원이죠. 미국의 병원을 추가 인수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미국의 병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차바이오텍의 기업 가치에 바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내용들의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 부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 같이 한 3일 연속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 지금 아무래도 그 기관 투자자들 시장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고 있는 어쨌든 펀드의 수익률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편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차바이오텍 오늘 강세를 보였고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18,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수준이 19,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겠는데요. 컴투스 보겠습니다. 컴투스 196,000원에 비중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컴투스 게임주 중에 대표주자죠.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게임주들인데, 게임주들이, 올 초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시세를 주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작 게임, 또, 컴투스 주가 많이 올랐죠. 컴투스 게임빌 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이제, 상승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조정받는 상황이고 컴투스가 게임비라든지 여태 게임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정입니다만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해주느냐, 서머너즈워가 과연 시장 기대치를 맞춰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다.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될 텐데 그것이 반응이 얼마나 좋으냐. 반응이 좋다고 하면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또 강한 강세 업종으로 좀 복귀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 바이오 또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언제 영원하려는 법은 없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 업종이 차익 실현으로 약해질 때 또 대안 업종으로 다시 게임주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되려면은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그것이 또 앞서 작년에 출시되었던 이 블록버스터급 이 메인 게임들이 제대로 숫자를 보여준다고 하면 게임주들 다시 강세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리죠. 손절가는 16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6만원 같은 경우 지난 20만원 1월 달에 찍고 조정을 받을 때 16만원이 지지라인이었죠. 그래서 이 121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121선이 지금 한 16만 6, 7천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만 6, 7천원이 깨지면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16만원이 깨진다 하면은 이것은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 뭔가 좀 이 컴투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혹은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6만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케어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잠시 후 다음 주 시장을 올케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이제 시장을 올케할 수 있는 정재웅의 10배 클럽과 장대진 멘토의 300 클럽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재웅 멘토의 10배 클럽 포트폴리오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종목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선 ENT가 수익률 18%대 보여주고 있고 한진해운이 이번 주 주초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주 중반 이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4%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동국산업 4%대 그리고 우진이 약보합권 그리고 SM이 한 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대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주식시장 업종들 이 주식시장이 다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오르지 않죠. 오히려 또 오르는 종목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어느 강세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오르지 않죠. 그래서 일부의 강세 종목 중에 대표적인 또 효성 지금 33%대 수익을 거두고 있고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하셨는데 10만 원이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연을 하면은 목표가 10만 원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가 14%대, 기아차가 5%대, 중앙백신은 매도 의견이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를 한다 하는 의견에서 매도 의견이 나갔고요.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가 3%대 소폭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수익률 1, 2, 3위를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1위는 장대진 멘토의 효성 33%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저의 인선 ENT가 18%대 그리고 3위는 장대진 멘토의 조이시티가 14%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케어스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장대진 멘토의 300클럽이 51%대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재웅 멘토의 올케어 10배 클럽은 29%대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세장의 만큼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대진 멘토가 출연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저의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제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5종목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부터 보죠. 인선 ENT 보면은 최근 5,000원권을 돌파한 이후에 5,000원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가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5,000원권에서 지금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선 ENT 제가 목표가 6,000원을 제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선 모터스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본업 부분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부분이죠. 이 폐기물 처리가 다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건설 부동산 경기 폐기물 처리 부동산 쪽 또 건설 쪽이 많이 있죠. 건설 폐기물들. 근데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본업 쪽도 나아질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수 폐기물 쪽은 광양 매립지가 올 하반기라든지 혹은 내년에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특수 폐기물 쪽은 상당히 영업 마진, OP 마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 지자체와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인선 ENT 올해 내내 또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인데요. 네, 한진해운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초에 9,000원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 뒤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4일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요 8,000원 전후에서는 주가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8,000원 전후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1분기 실적 지금 한 1,000억 전후 1,000억 정도를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1,000억 초반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 영업이익이 그 실적이 얼만큼 나오느냐. 뭐 1,000억 초반 컨센서스 정도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가 10,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최근 뭐 한 8,000~9,000원 쪽에서 좀 움직일 것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한 1,500억 수준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10,000원권을 빠르게 도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국산업, 네, 동국산업 주가는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성장세 흐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편입한 이후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국산업 목표가 6,000원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죠. 네, 우진 같은 경우 지금 편입한 가격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진의 투자 포인트는 올해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동탄에 있는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동탄의 공장 부지죠. 공장 부지가 시가로 따지면 900억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장부가로는 한 40~50억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동산 활용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진이 꼭 동탄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 주거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땅을 매각할 시에는 상당히 큰 또 이 매매 평가 차익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이런 종목들 사놓고 좀 장기적으로 지켜본다고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 SM인데요. SM이 조금 단기적인 흐름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M 같은 경우 시세 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 좀 기관 매도가 좀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 매도가 나온 것은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SM 팔고 다른 쪽 가자 이런 이제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 좀 주가 흐름 부진한데요. 올해 중국의 효과 SM 차이나라든지 중국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화장품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의 강세 배경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쪽, 특히 SM 차이나를 통한 중국 시장 공략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SM 주가는 또 유망하게 봐야 될 주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약세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 AS를 해봤고요. 요번 주 추천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한다고 하면은 이 국내 최대의 공업용 다이아 생산업체이고요. 글로벌 3위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 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 마진이 좋다는 것이죠.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진다이아 작년에 9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77억 거뒀는데요. 상당히 이 77억 같은 경우는 마진이
평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못했다는 것이죠. 이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환율 효과이고요. 이 일진다이아의 대부분,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 75% 이상은 수출에서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워낙 강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 마진폭이 좀 떨어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 그러니까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요인들이고, 올해 같은 걸 뒤집어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환율이 올라와요. 워낙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 뭐 1080원대인데 작년에는 뭐 1020원대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환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환율 효과는 바로 작년에 부진했던 것은 올해 메꿔지는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부분, 신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규 사업 부분은 복합 소재, 그리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이 굴착,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가스 시추공할 수 있는 굴착 부분에서의 이 다이아몬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수요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쪽에 쓰이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이쪽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분명 이 신규 사업 부분, 신사업 부분이 올해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얼만큼 줄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진다이아의 실적이 얼만큼 작년보다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는 것은, 그림은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 회사 쪽에서의 가이던스, 요즘 이게 중소형주들이 가이던스를 잘 안 내놓는데요. 이 가이던스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매출액 1,100억에 영업이익 12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이던스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 일진다이아 주가는 여기에 있을, 지금 위치에 있을 주가는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잠깐 말씀을 드리죠. 자, 일진다이아의 최근 주가의 흐름입니다. 최근 주가는 뭐 7,000원대에서 8,000원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거래가 좀 늘고 있죠. 거래가 늘면서 8,000원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좀 본다고 하면, 그것이 좀 개선되는 조짐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는 8,000원 돌파해서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800억, 9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자, 지금 정확한 시가총액을 보면은 870억이죠. 영업이익이 120억, 그리고 뭐 재무구조도 우량하고요. 마진율이 OP 마진이 15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보면 이 일진다이아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뭐 10,000원권 돌파 시도는 단기간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진다이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목표가는 그 주봉을 보겠는데요. 주봉 보면 2011년도에 15,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주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15,000원 수준까지 강하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그 6,000원 후반부가 그 박스권의 저점이죠. 이 구간을 이탈하는 손절가 6,6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아 뭐 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요, 그냥 올해 실적 호전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묻어 가보자, 이런 종목으로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재웅의 올케어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무난하게 나왔고, 오늘 장 끝나고 지금 나온 걸 보면 LG화학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가운데서 그 기대치를 오버하는, 그러니까 좀 좋은 실적들을,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들을 내주고 있다. LG화학도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작년의 모습은 거의 뭐 어닝 쇼크였거든요. 뭐 기대하면은 기대보다 못하고, 못한 것도 뭐 조금 못한 것이 아니고 막 20, 30% 못하고 이런 소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컨센서스보다 부합하거나 상향하는 이런 그 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도 계속 실적 발표가 주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부분에서는 외국인 매수에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 매수가 지속되면은 시장 계속 흔들림 없을 것이다. 기관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이 펀드 환매 물량, 그러니까 기관, 특히 투신권이 오늘도 뭐 한 1,900억 팔았는데, 이 매도 물량이 좀 완화가 되느냐. 이 완화가 된다는 것은 펀드 환매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펀드 환매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에서의 매물이 약해지는 겁니다. 매수세는 지금 강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약해진다는 것은 시장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도 수급 부분에서 강하게 치고 나갔듯이 이 거래소 부분도 기관 매도 약화가 된다고 하면은 상승폭이 좀 가팔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매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100선을 돌파를 했지만은 21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 상승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만 700선에서의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할 요인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좋다고 하면 시장이 그날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권건설 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특히 이 주식시장,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 보면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걸 수혜받는 증권주들은 상당히 양호하겠죠. 그죠?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2분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 쪽, 그리고 IT라든지 이런 업종의 실적 호전주들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시장은 강세장 마인드이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는 유망한 종목 매수를 하자, 그리고 홀딩하자. 어떤 종목처럼? 오늘의 일진다이아처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용 멘토와 함께하는 대박플러스였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대진 멘토 오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18층에서 설명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정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